대학교 산업창업대학원 서비스 창업론 근본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을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이 안 되네요. 계속 지역 확산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이번 학기에는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원우님들 제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 가치, 그죠? 경험이 가치다. 그 영상을 찍으면서 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그거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제 영상 이거 보시면 한번 그거 발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시고, 자, 이번 이제 마지막 수업에는 제가 이제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고객 경험 관리, 가장 우리 이번 서비스 창업론의 핵심 주제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자, 이 고객 경험 관리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 쇼핑이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각종 사례들, 그죠? 자동차 산업, 유통기업, 외식 산업 이런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강의가 이제 서비스 창업론이고 또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는 해 가면서 과연 이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발견한 대박집과 쪽박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런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크리스트는 시험 당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27일이 되겠습니다. 27일 날 토요일 날 저한테 이메일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30개 문항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내용, 미스터 쇼핑가 발견한 감동적인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케이스로 좀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저희가 이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직원이 과연 바로 알아차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또 어떤 예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을 때 고객들은 이제 첫인상을 이제 좋은 이미지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쁠수록, 그죠? 바쁠수록 굉장히 바쁜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바쁜 매장일수록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직원들의 운영이나 혹은 매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점장들이 있을 때 그런 매장들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한 매장이 맨 처음에는 이제 미스터 쇼핑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매장의 점수가 올라가고 또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영점 점장 교육 때 그 점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매장이 원래 큰 매장이거든요. 여의도에 있던 큰 매장인데 그 전에 안 하던 이제 직원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장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바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을 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추가를 했대요. 그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막 직원을 찾거나 부르거나 우왕좌왕하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점장이 이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당신들이 고객을 안내하고 나서 바로 문 앞에 입구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죠? 그래서 바로바로 고객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원의 그런 서비스 변화를 관찰했던 한 단골 고객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장사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쁠수록 직원들이 고객들의 입점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안내를 했을 때 고객들은 굉장히 첫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들이 이제 그 매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그 포인트 두 번째는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바로 이런 거죠. 뭐냐면 3분 이내에 고객이 뭔가 시식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요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번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가 좋은 매장들은 고객이 이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안내를 하고 뭐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요, 여러분,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죠? 여기 왜 이러지? 뭐 이런 좀 뭔가 지루해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시간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고객들에게 3분 이내, 그죠? 3분 이내 그런 요리를 제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시식용도 좋고요. 그래서 이 3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속성을, 이 매장의 어떤 신속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객의 지루한 시간들을, 그죠?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소매업이나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30초 안에 고객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고객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그냥 수수방관한다든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와서 30초 이내에 서비스 업종에서는 고객들에게 어떤 구매, 저희 매장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글로벌 지난번 체크시트 때 배워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대응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고객으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이런 매장도 있어요. 이제 글로벌 이제 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 3분이라고 그러죠. 3분 시점에서 이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이제 다가가서 미소를 지으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매장도 있는가 하면 국내에 이제 어떤 그 전자 가전 매장 같은 경우는 고객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이대요. 바로 들이대면서 손님 보러 오셨나요? 바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거는 또 부작용을 좀 낳더라고요. 왜냐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꼭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뭐 시장조사 차원에서 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브랜드는 뭐 그 매장만 좀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몇 개 매장이 고객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이대면서 손님 뭐 필요하신 게 있나요? 라고 바로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의 첫 접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고객이 들어오는 거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따뜻한 미소를 띄우면서 편안한 미소를 보내면서 관찰을 하고 뭔가 고객이 약간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시도할 때도 좀 가벼운 대화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에서 면세점에 가면 뭐 출장 오셨나 봐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고객의 기호라든가 취미라든가 뭐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그 대화를 통해서 고객과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매장들, 또 그 매장의 직원들의 서비스는 역시 훌륭하다.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대화 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죠. 첫 번째 이제 그 내라고 응대를 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세 번째 칭찬한다. 그러니까 칭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화법은 굉장히 그 프로세일즈맨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다는 게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한번 매장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런 매장을 더 찾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채로운 맞장구는 고객을 즐겁게 한다. 그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맞장구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A라는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맞장구를 치고 B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맞장구를 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직원들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대화 중에 뭔가 고객의 그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동반한 그런 고객들에게는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될 것 같다라든지, 그죠? 어떤, 그 부모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애가 명석하게 생겼다는데, 야, 너는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이런 걸 칭찬, 그죠? 이런 것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춤추게 하는 거죠. 춤추게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딸아이랑 어디를 갔는데, 그 직원이, 그 애가 그러니까 아빠랑 둘이서만 간 거예요. 놀이공원 같은 데를. 근데 그 직원이 머리를 이렇게 싹 묶어주더라고요. 엄마처럼. 야, 그러니까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감동의 물결. 그게 아직도 잔상에 남아요. 야, 진짜 친절하고, 배려가 있고. 진짜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을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마음에 남을 만한 칭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을 직원으로부터 그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그런 말을 건넨 경우가 있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전 방문한 이렇게 고객에게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라든지, 그죠?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밖에 비가 오고 있으니, 혹은 날씨가 더운데,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그죠? 상황에 맞게끔 말 한마디를 준비해서 건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여행지라든가, 외지라든가, 그죠?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한 권의 스토리, 노트를 나만의 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맡은 업무에 대한 흐름을 적어가는 거예요. 흐름.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여정이 되는 거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여정에 대한 나름의 흐름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응대했을 때, 어떤 주문과 상담과 이런 것들을 흐름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의 움직임과 자신의 움직임을 비교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원원님들 중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 그 상담에 대한 흐름을 쭉 적어보고 고객이 이런 거를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떤 응대를 할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런데 한 권의 이제 스토리를 만든 외에는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매일 수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고객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낫겠죠. 근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더라. 이랬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되고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발생되는 것들을 잘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의 그 스토리 노트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 매뉴얼이 될 겁니다. 또 이거를 이제 계속 실천, 수정, 추가해 가면서 그죠? 하다 보면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원호님이나 강의 매니저급 이상 되신 분들은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서비스 접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그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물론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그거랑은 또 틀린 겁니다. 이건 직접 현장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고객들이 참 좋아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들에게 이렇게 응대를 했더니 참 좋아하고,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끔, 개인별에 맞게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서비스 직원의 역량은 엄청나게 향상이 될 거고, 아마 굉장히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만일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라면 아마 탑 서비스 직원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제가 책에서나 혹은 직접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비스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스토리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수정 보완 갱신 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직장을 옮긴 사람들, 그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에게 감동을 부르는 포인트다, 그죠? 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권의 상품 상식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상품, 그죠? 상품 상식.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자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한 그죠? 설명을 할 때 이게 익숙치 않으면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나온다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그 상식을 갖고 있는 게 기본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하나씩 뭐냐면 상품 상식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러면, 그죠? BMW, 벤츠, 포르쉐, 이런 것들을 어떤 각 특성에 맞게끔 배기량이라든가, 그죠? 어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각각의 그 노트에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 중에 포르쉐 매장에 갔는데 BMW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 브랜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벤츠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러나 포르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고객들은 이 직원이 굉장히 전문가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제가 그 국순당 백세주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본사에 있는 이제 그 주류를 굉장히 잘하는 그 팀장이, 그죠? 평상시에 이 사람은 막걸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젊은 신사 3명이 그 매장을 가끔씩 찾는 고객이라는 거고 이제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화주라는 술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귀족이 먹던 술로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날 보면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했더니 당연히 이제 그 고객들은 그 직원이 추천한 술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 직원이 잘했던 거는 그 상품에 대한 상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 주류에 맞는 안주까지 같이 세트로 딱 해서 권유를 했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나가면서 명함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명함이 이제 동부지청 검사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렇게 고객들이 자기의 명함을 그 직원에게 주고 갈 정도는 앞으로 단골이다라는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 노트를 하나 만들고 또 상품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 보면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전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차별화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는 일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클레임에 직면하게 되죠.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사고라든지 불가피하게 발생될 진짜 예상치 않았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 제가 애플 스토어 서비스, 그죠? 세계적인 애플 그 기업의 서비스를 하는 AS 센터에 대한 그 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외부 감사. 그 엑스트라 오디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강원, 충청, 경기도권의 AS 센터, 애플에 대한 애플 AS 센터를 직접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애플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케팅 리서치 회사가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한 회사는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 같은 이제 미스터 쇼핑을 하는 회사가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마케팅 리서치 회사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때는 나갔는데, 역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매뉴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보는 항목 중에 하나는, 자, 위급한 상황 때 긴급 연락처가 잘 돼 있는지, 혹은 매장 안에 그런 것들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 혹은 직원들이나 관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응하는지를, 그죠? 잘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떤 위급 사태, 그죠? 긴급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매뉴얼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직원들이 잘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서라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 그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결국 사고가 나는 거는 그 베테랑 직원들에서는 웬만하면 사고가 안 나요. 대개 이제 신입 직원들, 그래서 클레임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출장을 갔다가 아주 서비스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의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매장을 갔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점검을 뭐 열 체크도 다 하고, 손도 다 씻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매장까지 자소까지 안내를 하고, 아주 뭐 매장도 크고, 청소 그 다음에 정리 정돈도 잘 돼 있고, 직원들도 복장도 잘 차려입고 했는데, 어디서 이제 좀 발생이 되냐면, 제가 이제 어떤 메뉴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탕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좀 냄비에다가. 근데 보니까 전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회덮밥 뭐 혹은 뭐 초밥을 시켰는데 탕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물회덮밥을 시켰는데,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걸 저한테 줍니까? 이렇게 큰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2인이 먹을 수 있는 탕을 저한테 제공해 주더라고요. 자,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손님 잘못 나왔습니다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결국 뭐냐면 이 신입 직원들이 이런 위급 상황 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신입 직원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이런 안전에 대한, 그래서 긴급 사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하게 필요 이상으로도 교육과 지침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죠. 뭐 넘어지거나 옷을 그죠? 뜨거운 화상을 입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그때 매니저가 있으면 잘 하겠지만 매니저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다에 대한 매뉴얼을 잘 갖춰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호프 스텝 점프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호프 스텝 점프. 그래서 위기 상황에 따라서 가장 먼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직원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매뉴얼을 사례별로 분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이 다쳤을 경우, 매장에서 고객이 다쳤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매뉴얼을 하십니까? 빨리 불러야죠. 빨리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게끔 구급차나 뭐 택시를 부르고, 또 택시 비용은 누가 지불할 거예요. 자, 이런 거. 병원에 진료 중에 갈 거예요.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안정이 되면 연락처와 주소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처를 하는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그 흐름도에 따라서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게 바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철저히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떠오르는 트러블이나 긴급되는 상황을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적어보세요. 자, 우리 매장에서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고객과 관련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길 것인가. 따로 모여할 시간이 없다면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례 같은 것들을 모으시고, 그죠? 모은 사례에 대한 대체 순서를 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그죠? 이거 확진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지만, 기후변화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가스 사고라든가, 얼마든지 이런 이제 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놓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알기 쉽게끔 잘 설명을 하고,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같이 해도 좋고요. 혹은 가능하면 이제 매뉴얼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공유를 시켜주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카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급 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급한 상황이야말로 매장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급한 상황이야말로 매장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이제 바로 서비스력이에요. 그죠? 서비스 힘.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특히 뭐예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의 안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동반이 되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아이 클레임, 아이 사고에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 이제 아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부모를 안심시키고, 빨리 어떤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에게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제 의미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위급 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는 고객에게 큰 신뢰를 준다. 그래서 고객의 감동을 부르는 포인트, 바로 위급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신속한 대응이 바로 차별화된 서비스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감동을 주는 서비스, 바로 이제 아까는 위험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클레임을 받았을 때는 이제 진심을 담아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서부터 클레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또 현실에 가면 또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압축 사고로 대처하자. 모든 수설을 압축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단시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압축과 단시간 내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고 왜 났는지, 그죠? 어떻게 하다가 발생이 됐는지, 자,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우리 매장이나 직원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사과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해결을 해주고, 또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보상까지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파만파 공중파로 발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한번 신라호텔 같은 경우도 한번 최고의 뷔페 식당에서 한 직원이 한복을 입은, 그죠? 한복을 입고 간 분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직원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호텔의 매니저는 그 직원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언론에 나오죠. 한복 사건입니다. 특급 호텔, 특히 신라라는 한국의 어떤 전통을 표방하는 신라 호텔이 한복을 입은 분,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또 한복 전문가야. 어디 그분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라 호텔 그때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자, 설사 직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로 담당자가 책임자가 내려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더 좋은 데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떠나지 않게끔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신라호텔에 어떤 큰 타격을 줬죠. 그래서 뭐 책임자도 바뀌고 뭐 신라호텔 사장이 사과하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클레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압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죠?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위험 또 클레임.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차별화된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스터 셰프 활동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제 감동적인 사례, 또 아주 클레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이번 학기 한 학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이 장사 잘하는 집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출판한 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직접 갖고 와서 번역,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마케팅을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출판 사업을 2013년도에 처음 접하게 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혼다 마사카즈라고 제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 책을 한국에 출판하고 싶다 해서 직접 갖고 온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출판사 창업 전에 처음 출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을 때 인연이 됐던 책이 바로 이 장사 잘하는 집입니다. 이 책은 타임비즈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 불황에도 살아남는 비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감수를 한 거죠. 제가 감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가 이제 어떤 파는 사람의 입장, 사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기술한 책입니다. 챕터를 잠깐 소개를 하면 고객의 발길을 멀어지게 하는 사소한 디테일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챕터 2는 고객의 접점, 교집합을 많이 만들수록 승산이 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끊임없는 업무 공부로 능력과 실적을 동시에 잡는다. 네 번째 챕터는 당신이 바뀌면 매장의 서비스도 바뀐다. 챕터 다섯 번째는 불만, 트러블, 클레임은 또 다른 기회, 역전을 창조하자. 챕터 6은 잘 되는 직원, 잘 되는 팀워크가 매장을 살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올해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브로그로는 매장 서비스를 바뀌는 7일간의 기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롯데라든가 서비스 유통기업들에서 이제 애독서였어요, 애독서. 어쨌든 자, 한 학기 서비스 창업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건강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 그죠? 여러분 정상화되면 다시 이제 학교에서 혹은 뭐 우리가 뭐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공유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나간 수업들 돼서 다시 한번 보시고자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또 체크리스트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27일이 되겠죠? 27일 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가지고 여러분들 성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칭이 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학교로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제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서 좀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일 강의는 우리 마지막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gonna keep it low key, keep it softly spoken, with no strings tying you to me. I'm happy in your company with no emotion, 'cause my love deserves to be free. I never wanna look at a house in the garden, I never wanna lock you down. I know you're not mine, it's just my turn, but we can still have fun for now. You told me you don't really do commitment, trust me, consider your message received. When you said you couldn't take us too seriously, I must admit I was relieved. 'Cause I never wanna play happy families with you, but I like having you around. I'm fully aware this is a flash in the pan, but we can still have fun for now. So when you stop paying so much attention, and when you're moving in another direction, don't worry, I get it. I meant what I said when I said it late.